마을 어귀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는 작은 2층 양옥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그 집엔 평생을 약국 운영으로 묵묵히 살아온 한도현 72살의 노인이 살고 있었죠. 도현은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약국 문을 여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약사 선생님이라며 찾아와 몸에 아픈 곳을 호소하면 그는 언제나 친절하게 상담해주고 정성껏 약을 지어주었습니다. 때로는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약값을 받지 않기도 했죠. 아버지, 그러시면 우리만 손해예요. 큰딸 한수진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하면 도현은 온화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수진아,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단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게 약사의 도리 아니겠니? 수진은 45살의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결혼 후에도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주말마다 찾아와 집안 살림을 도왔죠. 아버지가 혼자서 약국과 집안일을 모두 감당하기엔 너무 벅차 보였거든요. 막내 아들 재민은 40살의 회사원이었습니다. 그 역시 결혼 후에도 한 달에 2번씩 꼬박꼬박 용돈을 드리고 아버지의 병원 진료에 빠짐없이 동행했습니다. 아버지, 몸이 좀 어떠세요? 무릎이 또 아프시죠? 재민이 아버지의 다리를 주물러드리면 도현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우리 재민이가 이렇게 챙겨주니 든든하구나. 하지만 도현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면서도 알뜰하게 모아온 재산들 말이죠. 시내 중심가 건물 2채, 넓은 논밭, 그리고 적지 않은 예금까지. 자식들에게는 평범한 약국 운영으로만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도현은 상당한 부를 축적해 놓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수진이와 재민이에게 물려줄 유산이야. 이 아이들이 평생 고생 없이 살 수 있도록. 도현은 혼자서 그런 다짐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또 다른 자식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 집을 떠나 소식이 끊긴 둘째 아들 태수 말이죠. 그때만 해도 도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돈 앞에서 가족의 진면목이 이토록 적나라하게 드러날 줄은 말입니다. 도현이 세상을 떠난 날,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을씨년스러운 오후였습니다. 장례식장 안은 조문객들로 붐볐고 수진과 재미는 눈이 퉁퉁 부은 채 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수진은 영정 앞에서 오열했고 재미는 묵묵히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쯤 장례식장 입구에 낯선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야윈 체구의 남자가 검은 정장을 입고 들어서는 것이었죠. 수진이 고개를 들어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태수? 한태수. 43살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10여 년 전 술과 도박으로 집안에 크고 작은 사고를 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인물이었죠. 그동안 전화 한 통, 안부 인사 한 번 없던 사람이 이제 와서 나타난 것입니다. 태수는 굳은 표정으로 영정 앞에 다가가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진과 재민을 번갈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재산, 내 몫도 있지 않냐? 순간 장례식장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조문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태수를 쳐다보았습니다. 뭐라고 한 거야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하루도 안 됐는데. 수진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민도 주먹을 불끈 쥐며 형을 노려보았죠. 형, 진짜 뻔뻔하다. 10년 넘게 얼굴 한 번 안 보이더니 이제 와서 재산 타령이냐? 하지만 태수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죠. 감정 빼고 현실적으로 보자.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상속은 진행될 거 아니냐. 나도 아들인데 법적으로 상속받을 권리 있어. 수진이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권리? 권리가 대체 뭐야? 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길에도 옆에 없던 사람이 무슨 권리를 말해.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가족인 이상 상속권은 포기 못해. 태수의 냉정한 말에 재민은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평생 아버지를 모셨던 자신들과 가족을 버리고 떠났던 형. 그 대비가 너무나 극명했거든요. 조문객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저런 자식이 다 있나. 부모 생전에는 안 보이더니 재산 때문에 나타났구만. 하지만 태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내일부터 상속 절차 시작하자. 변호사도 알아볼 거야. 그날 밤 수진과 재민 남매는 잠 못 이루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보낸 슬픔도 채가시지 않았는데 이런 일까지 벌어지다니. 사흘 뒤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난 삼남매의 분위기는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태수는 정말 변호사를 대동해 나타났고 수진과 재민은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앉아야 했죠. 변호사가 도현의 재산 목록을 읽어주자 모두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내 중심가 상가 건물 2채, 시가 약 15억 원. 교회 농지 1만 평, 시가 약 8억 원. 그리고 각종 예금과 적금을 합쳐 총 5억 원. 전체 유산 총액은 약 28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수진과 재민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사시던 아버지가 이렇게 많은 재산을 모아두셨을 줄은 몰랐거든요. 반면 태수의 눈빛은 번쩍였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큰 규모였으니까요. 그럼 3분의 1씩 나누면 되겠네. 태수는 마치 이미 계산을 끝낸 듯 말했습니다. 약 9억 원씩 가져가는 셈이었죠. 수진이 목소리를 떨며 외쳤습니다. 말도 안 돼. 너는 10년 넘게 아버지께 아무것도 안 했잖아. 오히려 빚만 지우고 사라졌잖아. 재민도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맞아, 형. 아버지 힘들 때 옆에 있던 건 우리였잖아. 형은 그림자도 안 비쳤는데 어떻게 똑같이 취급받냐고. 그러나 변호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법적으로는 모든 자녀가 동등한 상속권을 가집니다. 태수는 흡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법대로 하자고. 수진이 치를 떨며 소리쳤습니다. 좋아. 그럼 내가 아버지께 끼친 피해도 법대로 계산해보자. 도박빚 대신 갚아들인 돈, 날려먹은 돈, 그게 얼마인지 알아? 그건 이미 지난 일이잖아. 지난 일? 아버지가 평생 고생하신 이유가 너 때문인데. 하지만 법은 냉정했습니다. 과거의 일들로 상속분을 조정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변호사의 설명이었죠. 그날부터 본격적인 분할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건물과 땅을 현금화하고 지분으로 나누는 복잡한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수진과 재민은 절망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어? 수진이 울먹이며 말하자 재민도 이를 악물고 답했습니다. 누나, 너무 억울하다. 아버지 곁을 지킨 건 우리인데 법은 그런 건 안 봐주네. 돈 앞에서 드러난 인간의 민낯. 가족의 균열은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재산 분할이 한창 진행되던 어느 날 수진이 아버지 집을 정리하다가 낡은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재민아, 이리 와봐. 아버지 금고야. 작지만 묵직한 철제 금고. 비밀번호를 몰라 고민하다가 재민이 아버지 생신을 눌러봤습니다. 딸깍. 금고가 열리자 안에는 서류들과 함께 편지 봉투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이와 재민에게. 편지를 펼친 순간 두 남매는 숨을 삼켰습니다. 나는 둘째 아들 태수를 더 이상 내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가 집을 떠난 날 이미 내 마음의 족보에서는 지워졌다. 평생 나를 지켜준 수진이와 재민이에게만 내 재산을 물려준다. 태수에게는 단 한 푼도 주지 말라. 편지에는 공증 도장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정식 유언장이었던 겁니다.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셨구나.
재민도 아버지의 필체를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네. 형이 언젠가 나타날 것도. 그때 밖에서 태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있냐? 수진과 재민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와. 할 말 있어. 태수가 들어서자 수진이 유언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거부터 읽어봐. 태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받아들었지만 곧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야? 아버지 유언장이야. 공증까지 받은 정식 문서야. 태수는 손을 떨며 몇 번이고 읽었지만 내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태수는 단 한 푼도 상속받을 수 없었습니다. 법정에서도 유언장의 효력이 인정되었고 그의 변호사마저 포기를 권했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유언장이 있으면 끝입니다. 태수는 마지막까지 항의했습니다. 나도 아들인데 이럴 수가 있어?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 그러자 수진이 담담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화가 나서 쓰신 게 아니야. 너를 포기하신 거야.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지 생각해봐. 재민도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형 기다리셨어. 돌아와서 잘못 인정하고 다시 가족으로 시작하길 바라셨는데 형은 끝내 안 왔잖아. 태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제야 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자신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깨달은 것이죠.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진심으로 뉘우치면 아버지가 용서해 주실 거야. 결국 태수는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영정 앞에 무릎 꿇고 통곡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후회였습니다. 태수가 떠난 뒤 수진과 재민은 아버지의 유산을 정리하면서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재민아, 우리가 진짜 물려받은 건 돈이 아닌 것 같아. 맞아, 누나. 아버지의 사랑이 진짜 유산이었네. 돈보다 값진 건 아버지가 평생 보여준 성실함과 가족 사랑. 그것이 두 남매가 이어받은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돈 앞에서 사람의 진짜 얼굴이 드러난다더니 정말 맞는 말이야. 가족은 함께할 때 가족인 거구나. 그날 밤 두 남매는 영정 앞에서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살겠습니다. 돈 앞에 드러난 가족의 민낯. 그 잔혹한 현실 속에서도 진짜 유산은 사랑과 효도는 결코 배신당하지 않는다는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돈은 결국 사람의 본심을 드러내는 거울일 뿐입니다. 끝까지 곁을 지킨 사람만이 진짜 가족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